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사람 찾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피다 남편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아서 죽을까봐 집에 못 들어오고 가출한 아내, 혹은 이제 그리고 이제 바람나서 상간녀와 함께 딴 살림을 차리려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 이런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사람 찾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피 같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 이 사기꾼 혹은 이 사기꾼을 고소를 했는데 수배가 됐어. 도망을 가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을 해도 경찰에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배됐다고 해서 찾으러 다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도 변호사가 수배자 찾으러 다녀요? 잡아오면 소송만 해주지. 그런데 이제 딱히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 누가 찾아줘요. 내일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의뢰를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그 탐정, 합법적으로 요즘엔 탐정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사람 찾기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합법과 불법,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 흥신소나 신문센터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탐정이라고 얘기할게요. 탐정들은 의뢰를 받을 때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있어도 귀신같이 찾아줘요. 그죠? 물론 능력이 되는 탐정들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아무데나 전화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찾아주는 게 아니죠. 능력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한 이 탐정, 이제 막 시작한 이 비린내나는 탐정한테 맡겨봐야 돈만 날려요. 돈만. 능력 있는 탐정을 만나면 사람 찾기 웬만하면 성공 확률이 거의 80% 이상 돼요. 능력 있는 탐정.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100% 찾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100% 찾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웬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령 주민번호 앞번호만 알고 있다던가. 좀 난해하죠. 하지만 비용이 문제지 웬만큼 다 찾더라고요. 그리고 돈 떼먹고 해외로 나갔다. 국내에 있으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작잖아요. 금방 찾아내요. 국내에 어딘가 있으면 자기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다니잖아요. 흔적. 이거 원래 사람 찾기라는 게 흔적 찾기의 흔적. 흔적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 흔적을 발자국이라도 남기거든요. 요즘엔 그리고 이 IT 시대잖아요. 모든 게 이 휴대폰에서 생활이 이루어져. 물론 이제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못 찾는 건 아니지만 찾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지. 이 휴대폰 때문에. 이 휴대폰 때문에 흔적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간 그러니까 돈 떼먹고 수배가 내려지기 전에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러면 또 요즘에는 또 해외 탐정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국내 탐정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적사항을 일단은 여기 국내 탐정이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물론 직접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 인적사항을 몰라서 국내 탐정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모든 걸 파악을 해서 해외 탐정한테 넘겨주면, 해외에 있는 탐정이 그 나라, 미국으로 도망갔다, 호주로 도망갔다,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럼 그쪽에 거주하는 탐정이 그쪽 나라 사정을 잘 아니까 그쪽에서 활동을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을 가가지고 어떻게 찾겠어요? 물론 찾겠지만 엄청 힘들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쪽 탐정한테 맡기면 금방 소재파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기치고 해외로 도망간다 해도 금방 찾아요. 맘만 먹으면 찾아요. 비용이 문제지. 비용이 문제지 금방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 200만원 떼먹고 해외로 가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떼먹고 해외로 가겠어요? 2000만원 떼먹고 사기치고 해외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 그 사람 찾으려고 의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지.
물론 국내에 있으면 비용이 그냥 저렴하겠지만 해외로 나갔으면 배보다 배꼽이 졌던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 찾기를 의뢰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와요. 가출한 아내, 사기꾼도 물론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찾기를 의뢰를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출한 아내가 집을 나가서 그 왜 나갔을까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나가지. 아내가 좀 의심스럽다고 해가지고 술 먹고 이상하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냅다 들이대면서 너 누구 만났지, 바람 폈지, 걔랑 뭐 했지 내가 이거 다 들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말싸움하다가 그냥 한 대 쥐어박기라도 하면 마누라 집 나가지. 그리고 쪽팔려서 있겠어요? 집에 나가버리지. 예? 그리고 알량한 증거 수집, 증거도 아닌 증거, 그냥 뭐 느낌, 정황만 가지고 들이댔다가 부부싸움만 커져가지고, 예? 괜히 불화가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서서히 집을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요. 집 나간 건. 예.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마누라가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지.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남자는 바람펴도 창피한 걸 못 느껴요. 남자는 바람펴도 당당해. 창피해하질 않아. 근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수치심을 느껴요. 이 바람피다 걸리면 자기 남편한테 괜한 수치심이 생기고, 또 처갓집 또 뭐 자기 시댁 시댁 이런데 자기 그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알려지는 거, 가족에게 자기가 바람폈다는 걸 알려지는 게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집을. 근데 나가는데 혼자 살라고 나가는 게 아니지. 그럼 상간남한테 가는 거예요. 상간남한테 이미 바람피면서 서서히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미 알아버렸어. 자기가 바람핀 걸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뭐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런 바람나서 집 나간 마누라를 찾아달라는 의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 왜 찾으려고 그래? 그거 데려온다고 해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한번 집 밖의 남자의 맛을, 그 은밀하고 짜릿한 그 불륜의 그 짜릿한 맛을 본 여자는 절대 있잖아요. 그 맛을 못 잊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하고 틀려요.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10명의 여자를 만나도 있잖아요. 한 여자한테 푹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 여자 만나서 얼마 못 가서 실증나, 저 여자 또 만나.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한 여자한테 절대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바람피더라도. 근데 여자는 이상해요. 오직 한 남자한테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한테 올인을 하고, 남편 두고 바람피면 상간남한테 이제 올인을 하는 거지. 상간남을 만나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바람을 피면서 저울질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과 상간남. 그런데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남편이 갑자기 바람피는 사실을 눈치를 약간 챈 것 같아. 남편이 마누라한테 너 바람폈지?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팰라 그래? 죽을래 살래? 왜 바람폈어? 막 이래. 그럼 마음이 확 상간남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바람핀다고 해가지고 들이대지 마. 남자든 여자든 내 남자 내 여자가 바람핀다고 해서 그 알량한 정황 증거 조금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정황이 보이고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 저건 분명히 바람핀다 해도 절대 모른 척해. 그리고 행동을 하란 말이야. 조용히 뒷조사를 해. 시간을 두고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시간을 두고 증거를 계속 수집해. 계속 수집해서 아이고
예, 그만 넘쳤죠 이게. 예.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소송을 하든지 들이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서 바로 들이대지 말고 이제 결정을 해야지. 아내가 바람피는 걸 알았어, 확실히. 남편이 바람피는 걸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바람피는 저 내 마누라는 절대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내 남편이 이미 마음이 전 여자한테 돌아서 가지고 나하고는 이제 헤어지고 이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 그때는 이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준비를 해야 하잖아. 또 경제적인 거, 돈, 머니, 내 살 국리를 이제 만들으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턱대고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권이 없었으면, 그동안 경제권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경제권이 없었으면 차곡차곡 내 노후를 위해서 이혼 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는 거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내 앞으로 하든 이렇게 하든, 재산을 바람피는 내 남편이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찾아보고, 내 마누라가 내가 벌어다 준 돈을 어디다 딴 데다 숨겨놨는지도 찾아보고, 모두 찾아내야지. 다 완벽하게 알아놔야지. 그래야 뺏으려고 할 때 쉽게 뺐지. 재산 분할도 쉽게 되고. 근데 무턱대고 그런 계획 없이 막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결정하냐? 내가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다시,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람핀 거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어. 내 아내 진짜 사랑해. 나는 이혼 안 돼. 다시 데려와서 행복하게 그냥 평생을 살 거야. 아니면 아이고 뚜껑 열려 씨발 그냥 이혼해. 못 살아. 에이씨, 금방 욕한 것 같은데. 욕은 빼고요. 안 살아. 못 살아. 이 뚜껑 열려서 못 살아. 그럼 이혼할 건지 다시 행복하게 마음을 돌려서 다시 살 건지를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이혼할 거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증거 수집 완벽하게 차고 넘칠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상황 모두 파악하고, 통장이 몇 개인지, 금부치가 어디, 장롱이 어디에 있는지, 집은 누구 앞으로 돼 있고 집의 대출이 얼마인지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럼 백전백승해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내 마누라 내 남편 너무 사랑해서 이혼 안 해. 그러면 모른 체 해야지. 물론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통이겠지만 모른 척 해야죠. 그냥 덮어두세요. 바람을 피더라도 덮어두시고 서서히 바람필 시간을 줄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상간남 상간녀를 만날 시간을 없애버려야지. 그건 바로 내가 바람피는 내 마누라 남편과 시간을 많이 갖게끔 노력을 해야지. 가령 여행을 다닌다든가, 영화를 한 번이라도 더 보러 간다든가, 집에 일찍 들어온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도 온다 그러고, 몸이 아파서 느닷없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든가, 전화를 하고 와요. 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마누라가 몇 시쯤이면 바람피러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증거 수집 기간에 알아뒀으면, 그럼 그 시간에 전화해서 나 집에 오늘 몸이 아파서 일찍 들어가. 시간을 점점 뺏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행 스케줄을 미리미리 짠다든가 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녀. 그래가지고 아주 잘해줘.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아내 진짜 뚜껑 열려 두들겨 패고 싶고 눈그냥 콕 쑤셔버리고 싶고 그러지만 참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더 잘해주면 미안해서 서서히 마음이
나한테서 나갔던 마음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점점. 이혼을 준비하려면 제가 이 증거를 차고 넘칠 정도로 수집을 하는 이유는, 자, 민사소송도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1심에서 졌어. 응? 내가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변호사 사서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엄청 센 변호사들이 되겠죠. 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증거라도요, 재판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그동안 이만큼 증거 수집했으면 요만큼만 1심에서 증거로 요건 되겠다 싶으면 그거만 내밀어요. 그거만 제출해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근데 이기면 다행이지. 1심에서 뭐 운이 좋아서 이기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1심에서 패소했어, 그러면 항소해야죠. 2심. 2심에서 이만큼 남은 증거 요만큼 절반 또 뚝 떼어내 가지고 또 제출하세요. 네. 2심에서 물론 웬만하면 이길 수 있겠죠. 이만큼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네? 근데 또 재수없게 또 졌어.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항소해. 마지막 다 제출해. 100% 이겨요. 100점 100승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준비했는데 지면 안 되지. 100점 100승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차고 넘칠 정도로 하려는 거예요. 꼭 이걸 가지고 이혼하려고 들이대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준비는 할 수 있을 때, 편할 때 편한 마음으로 해야 증거를 많이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급해 가지고는 증거 수집 못 해요. 자, 1심에서 졌어. 증거 요만큼 수집해 가지고 다 제출했어. 몽땅. 근데 1심에서 졌어. 2심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항소할 때는 추가적인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증거 없이 그냥 1심에서 제출했던 요만큼의 증거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겨요. 또 져요. 응? 100%. 그러면 2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려고 2심 재판 대비해서 이제 그때 가서 또 증거 수집을 해? 근데 이미 바람핀 남편, 바람난 바람핀 아내는 이미 자기가 바람핀 것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몸을 얼마나 사리겠어요. 조심조심 하지. 진짜 007 뺨칠 정도로 숨어 다니겠지. 자신의 흔적을 안 남기려고, 절대 노출 안 시키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증거 수집이 되겠냐고. 그 사람한테 증거를 뭘 배우겠어.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편할 때, 마음 편할 때, 서로가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쉽게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바람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그리고 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는 거는 왜 하느냐면, 이 상대방한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서,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돈 몇천만 원 경제적인 타격을 받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좀 괴롭히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뭐냐면, 이혼에 대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3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와 바람 피다가 그것에 대한 소송이 걸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그 법원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심리적으로 엄청 괴로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무슨 계획을 세우질 못해. 그 재판이 얼른 끝나기만 바란다고. 이 압박감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그걸 해서 내가 뭐 경제적인 저 사람한테 위자료를 엄청 뭐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너도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송에 휘말려서 이렇게 재판을 받다 보면 있잖아요. 상대방은 주변에 저 바람피다가 저 여자 저 남자 바람피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재판받고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 이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 압박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좀 괴롭혀 주는 거지. 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라지. 일단 이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이 몇 가지 있어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유책 사유가 있는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소송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소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몇 년, 한 3, 4년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정도를 이 흥신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더라고요. 예, 똑같아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 간통죄라는 게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숨어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바람을 피고 몰래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하는 세상. 이 법에서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를 한다고 해서 헌법이 개인의 사생활인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불 속까지 간섭을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위헌 소송 났죠.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는데 콩밥 먹을 일이 없잖아요. 교도소 갈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바람피다 걸리면 단 하루라도 유치장에 가 있어야 돼. 경찰서 유치장. 예전에는 교도소나 유치장에서 콩 섞인 콩밥 줬는데 지금 쌀밥 나오고 보리 한 대여섯 개 들어가 있고 쌀밥 나오는데, 예전에는 콩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뭐 간통죄가 없으니까 뭐 눌러랄라지 뭐 그냥 대놓고 바람 피고, 뭐 너 바람 폈지 그러면은 대놓고 그냥 도리어 더 지랄 연병을 하고 더 큰 소리 치지. 바람 핀 사람이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겨 묻은 뭐 나는 남을 한다고 뭐 그런 꼴인가?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물론 죄가 되지만, 바람 핀 사람 물론 나쁘죠. 나쁘지만 그걸 봤다고, 바람 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들이대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마음은 더 상해. 더 상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람 피는 사람들 아주 머리가 아주 좋아요. 해외여행을 둘이 같이 가는 경우 진짜 철저하게 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람 피더라도.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 공항까지. 여기서 또 이쪽으로 혼자 가고. 그러니까 비행기 혼자 타. 근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상간남 상간녀야.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 얘가 누구랑 떠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알아내는 흥신소도 있더라고. 비행기 누구랑 타는지, 옆좌석에 누가 있는지. 그 돌아올 때도 같이 앉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도 같이 누구랑 같이 왔는지 그걸 알아내는 흥신소가 있더라니까. 난 그거 참 기가 막혀. 예. 그리고 참 요즘에는 이 옛날에 제가 20년 정도 할 때는 한 10몇 년 전에 저는 은퇴를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뭐 간통죄도 서슬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잡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서,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뭐 모텔 가면 그걸로 끝나고, 일 끝나고 뭐 증거 수집할 게 없어요. 모텔 들어가면은 그냥
의뢰인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럼 끝났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모텔도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요. 개인의 공간.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빌린 집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텔에 내 남편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거기 문 따고 들어가 버리면 그거 주거 침입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 주거 침입이에요. 그 사람이 빌린 거잖아요. 잠시 뭐 대실이면 2시간 동안 빌린 거고 숙박이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빌린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걸려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뭐 오피스텔을 얻고 혼자 살아. 그걸 어떻게 집을 알아냈어? 알아냈는데 그걸 문 따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남편이 초인종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길래 느닷없이 들어가서 상간이랑 같이 있어. 눈이 불이 나지. 그냥 당장 들어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그것도 주거 침입이에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쓰레빠니 무슨 남편의 뭐 물건이니 그 여자의 물건이 단 하나 뭐 칫솔이니 면도기 뭐 하나라도 들고 나오면 그것도 절도 행위가 돼요. 절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증거 수집을 하려는 거예요. 절대 상대방한테 코 걸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 나간 마누라, 집 나간 남편, 뭐 남자는 좀 그렇다 치고 남자야 뭐 언젠가는 다시 자기 마누라한테 돌아올 확률이 거의 한 70%는 돼요. 그래도 내 조강지처만한 여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싫다고 바람피다 집 나가잖아요. 절대 안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같이 안 살아요. 또 나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요건 명심해야 될 거.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갔어. 혹은 이런 사람들 있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하는 사람, 동거남, 동거녀. 아니면 위장이혼한 부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불화가 있어 집을 나간다든가 바람피다 집을 나갔어. 근데 느닷없이 한 달이나 2달 있다 들어와. 제발로 들어와. 찾지도 않았는데. 아주 잘해줘 와가지고. 이건 의심을 해봐야 돼. 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돈을 뜯어내려던가 아니면 돈이 떨어져서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집안에서 뭘 가지고 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뭔 꿍꿍이 속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려고 왔다던가. 아주 잘해주지.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아주 진하게 보내고 같이 그래도 너밖에 없다. 잘못했다. 빌어. 그리고 하룻밤 진하게. 또 여자들은 그랬대. 바람피고 나간 남자, 집 나간 남자가 들어와서 하룻밤 잘 해줘. 잠자리에서. 그러면요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요.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그건 그거고 마음을 절대 풀면 안 돼. 마음을 놓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야. 저 바람피고 집 나갔던 놈 남편이 들어왔어. 저놈이 왜 들어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요구해요. 사업적이든 뭐든 돈을 요구한다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할 테니까 사업하게 돈을 달래던가 뭘 해달래던가 뭐 땅이 있으면 나 저거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사업 좀 하게 도와줘라. 이제 마음 잡고 할랜다. 그러던가. 아니면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들어왔어. 똑같은 거예요. 잘해주거든. 그럼 홀라당 넘어가. 절대 그러면 안 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바람 피고 한 번 집 밖에 남자 여자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절대 못 잊는다는 거. 그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찾기나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사기꾼,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궁금증.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일로 이렇게. 물론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돈을 안 써서 찾을 수 있으면 안 써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좀 써야겠다 싶으면 돈을 좀 써도 많이 안 쓰고 과하지 않는 선에서 찾고, 또 이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아, 요건 나쁜 놈이니까 찾아야겠네. 네, 이런 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네, 한 20년 넘게 그 업계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드릴게요. 예. 이 고민은 나눠야 돼요. 나눔으로써 고민이 빨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이쪽으로요. 감사합니다.